최근에 롯데그룹이 휘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롯데그룹의 임원들을 한 22% 정도를 줄였네요. 그래봤자 몇 명 되지도 않는 건데, 그래도 이제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이제 롯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분위기를 감지하는 그런 이제 예측,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위기가 조금 감지되는데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롯데그룹은 롯데월드타워를 이제 담보로 내걸 만큼 지금 이제 상황이 안 좋죠. 이런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건 한국의 내수 시장까지 같이 침체되고 있다라는 걸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아마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이 내수 침체, 내수 실종, 이 경제 위기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도 심하지 않을 그런 분위기가 이제 시작될 거다라는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2025년 1월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고, 그 트럼프가 이제 더욱더 이제 많이 한국에게 과도한 것들을 요구할 텐데, 그러고 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냐라는 겁니다.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제 일어날 거다라고 보면 무방하죠. 아냐 다를까 이런 시국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0.25% 또 낮췄죠. 15년 만에 있는 일이고, 한국은행이 서둘러서 저렇게 기준금리를 낮춘 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서민들 이렇게 민생을 담보로 해서 이제 금리를 낮춘 거예요. 물가가 폭등하고 이제 서민들,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개박살 난다라는 걸 알면서도 경제 성장률을 올리겠다고 이제 집값도 맞들겠다라고 저런 개쓰레기 같은 짓거리들을 벌였는데요. 그로 인한 충격이 보통 사람들, 서민들에게는 이제 큰 쓰나미로 다가온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꽤 험난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봐야죠. 이런 시국에 부동산을 산다고요? 연끌한다고요? 뭐 최상욱이라고 하나요? 뭐 내년에 2025년 상반기에 집값이 또 오른다라고 개소리를 하던데, 그 이해관계자들, 업계에 포획된 그 지식 창녀 짓거리 하는 년놈들이 계속 부동산 아파트 하고 떠들어대는데, 그래 본들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집값을 너무 많이 올려놨어요. 3억 4억 하던 거 12억 만들어 놓고 12억인데 역 깎아주니까 10억이니까 사라 이러는데 어느 미친놈이 사냐라는 겁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사람들이 지금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말 자체를 안 합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인중개사 시험 치지 말라 그래요. 왜냐? 쳐본들 돈 못 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매우 당연한 얘기고 뻔한 얘기인데 이때까지 너무 많이 해먹었던 겁니다. 집값 뻥튀기 해서 엄청 사람들이 거품 이렇게 놓고 욕심만, 탐욕만 부추겨 가지고 집 팔아 가지고 10억 20억 챙긴다라는 그런 개소리 해대면서 엄청 pom퍼질을 해댔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돈이 다 몰려 있어서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 엄청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무슨 놈의 기준금리 인하자라는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연끌들이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연끌들은 가상금리 더 부과해서 더 허덕이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이제 기준금리 인하 덕분에 원달러 환율 폭등하고 개 난리 날 겁니다. 이제 1,450원 아니 1,500원 1,600원 뭐 계속 이제 원달러 환율이 미친듯이 올라갈 거고, 그거 방어하느라고 우리의 이 외화 이제 엄청 탕진하겠죠. 이런 쓰레기 같은 짓거리들이 지금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그냥 막장으로 그냥 놔몰라, 그냥 서민들은 다 뒤져라, 다 죽어라, 그냥 이 부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 장룡이 이 기준금리 인하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2025년에 상반기에 기준금리 2번 더 내려가지고 2.5%까지 내린다는 얘기가 파다하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경제는 그냥 더 우두두 떨어지고 난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들을 벌리고 있는 게 지금의 정부, 윤석열, 윤대지, 김건희 이 개 년놈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빨리 망가뜨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한민국의 81%가 지지하지 않고 19%만 지지하는 지금의 정부. 해도 너무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이 19%를 지지하는 그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보수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도 윤석열은 보수가 아닙니다. 저건이 없겠지만 보수 인사들을 그 문재인의 행동대장격으로 이 보수 인사들 탈탈털을 가지고 깜빡 보낸 놈이 누구냐? 윤석열이죠. 그런 일을 이 배알도 없이 이 보수의 이 대표 주자로 앉혀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참 저들이죠.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의 빅피처라고 윤석열을 보수로 보내가지고 보수를 괴멸시키고 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가 소문으로 나돌 정도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이 국민의힘이 여당인 지금의 나라가 너무 엉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짜증이 날라 그럽니다. 이렇게 개막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놈의 나라가 2024년 12월 지금뿐만 아니라 25년 되어서 상황이 나아질까 안 나아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24년보다 25년이 더 안 좋고 26년이 더 안 좋아지고 이러다가 25년 말 혹은 26년 이 안에 이 큰 쓰나미가 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대거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국에 함부로 빚내서 집 사겠다라고 까부러대거나 코인하겠다라고 덤벼들면 인생 개박살 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지금은 함부로 뭔가에 내 돈 집어넣을 생각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현금 잘 지키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지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롯데그룹의 사태가 정말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와서 더 많이 듭니다. 이미 롯데그룹의 이 혁신이나 변화에 대한 노력도 없고 혁신하는 척도 안 하는 저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겠냐라는 겁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 대한민국 내수를 어떻게 떠받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롯데라고 하는 이 이름의 기업들이 되게 많이 몰락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처럼 계속 간다라고 하면 이 간판이 많이 바뀌겠구나, 롯데그룹의 위상도 많이 추락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좀 안정이 되고 이 내수에 조금이라도 덜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는 롯데그룹의 사태를 보며 우리의 경제가 더 빨리 침몰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더 보수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됩니다. 더 조심하고 더 대비하고 더 안전하게 살 국리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